안녕하세요. 친절한 회계사 허승용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간이과세자의 요건과 세금 계산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실제 계산 사례와 간이과세자의 특징 그리고 절세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특징과 절세 방안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치세 계산과 관련해서 요즘 많이들 하시는 온라인 쇼핑몰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총 7,700만원, 그러니까 부가치세를 포함해서 7,700만원의 상품을 사입을 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총 1억 1천만원을 판매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1억 1천만원을 모두 신용카드로 판매한 경우를 한번 가정해 볼게요. 먼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1억 1천만원에 1%를 곱한 110만원이 납부세액이 됩니다. 근데 세금계산서를 받은 공급 대가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700만원에 대해서 소매업에 해당되는 업종별 부과율인 10%를 곱한 70만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용카드로 판매한 공급 대가 1억 1천만원에 대해서 1.3%를 곱한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1억 1천만원에 1.3%를 곱하면 143만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납부세액 110만원에서 매입세액 70만원, 그리고 이제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 143만원을 공제하게 되면 납부할 세액은 없게 됩니다. 이와 같이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치세 부담이 매우 적거나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 부담 측면에서 일반 과세자에 비해서 유리한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간이과세자도 일반 과세자와 비교할 때 가지고 있는 유일한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일반 과세자하고는 달리 매입세액이 납부세액보다 크다고 하더라도 환급이 되지 않는데요. 추후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 판단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간이과세자의 계산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일반 과세자와 다른 간이과세자의 특징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영수증만 발행이 가능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7월 발표된 개정 세법안에 따르면 2021년 7월 1일부터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것으로 개정된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 간이과세자는 일반 과세자와 달리 매입세액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개업 초기 매출 금액보다 매입 금액이 큰 경우 일반 사업자는 매입세액 환급 신청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개업 초기에 매출은 없고 재고 매입 비용만 한 1억 정도 발생한 경우 재고 매입과 관련된 매입세액 1천만원을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일반 과세자와는 달리 납부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크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이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영세율이 적용이 되는 수출사업자의 경우 매출세액은 0이 되고 매입세액만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도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아예 면제가 되는데요. 이거는 일반 과세자하고 비교하면 정말 큰 혜택이고요.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 자체가 면제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정말 큰 혜택인 것 같습니다. 세의 면제점은 2020년 같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간이과세자의 면제점을 기존 3천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일시 상향했고요. 2021년부터는 지난 7월에 있었던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간이과세자의 면제점이 4,800만원으로 개정 반영되었는데 결국 요약하면 2020년은 조세특례제한법, 그리고 2021년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면제점은 4,800만원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만약 사업자 등록을 할 때 간이과세자와 일반 과세자 중 선택을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될까요? 결국 다른 사업적인 이유가 없다면 부가가치세 납부금액이 적거나 환급금액이 많은 쪽으로 선택을 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부가가치세 최종 납부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이 일반 과세자의 납부세액에 비해 적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사업 초기 재고자산이나 고정자산 투자로 환급세액이 발생하거나 수출 영세율 등으로 인해 매입세액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과세자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간이과세자로 시작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추후 수출업종 등이 추가돼서 일반 과세자로 선택하시는 것이 유리해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포기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 과세자가 간이과세자를 포기하려고 하는 경우에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월 말까지 간이과세자 포기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일반 과세자로 변경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간이과세자인데 7월 1일부터 일반 과세자를 적용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6월 말까지 간이과세자 포기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 포기 신청을 하게 되면 일반 과세자 적용이 되는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도 적게 나오고 사실 절세할 게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설명드렸지만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가 4,800만 원까지는 부가가치세도 없고 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납부세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절세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신경을 쓰신다면 부가가치세를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절감할 수 있는 팁에 대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 발행은 불가능하지만 비용에 대한 세금 계산서는 수령할 수 있는데요. 간이과세자의 세금 계산 구조에서 보셨던 것처럼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세금 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 영수증을 받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무조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 과세자와 마찬가지로 비용에 대한 적격 증빙을 잘 수령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수취한 적격 증빙은 추후 소득세 신고 시 비용에 대한 증빙으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라고 하더라도 절세를 위해선 적격 증빙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매출 등에 대한 신용카드 등 발행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인데요. 소매업 등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판매 금액의 1.3%, 음식점, 숙박업의 경우에는 2.6%를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부분은 많은 간이과세자분들이 놓치기 쉬운 항목이기 때문에 신경 써서 꼭 적용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간이과세자의 특징과 절세 방법에 대한 영상을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저는 고객분들과 상담을 진행할 때 항상 간이과세자 때부터 반드시 증빙을 잘 수령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야만 다음에 매출이 많이 증가해서 일반 과세자로 변경이 되는 때에도 큰 노력의 변화 없이 세금을 절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빙을 잘 받는 게 최고의 절세다. 이 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친절한 회계사 허승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